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환갑 훌쩍 지난 아줌마입니다. 저나 남편이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한 푼 두 푼 모아 동생들 공부시키고 집안 도와주다가 혼인신고만 한 채 살았어요. 젊어서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돈 벌겠다며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막노동을 했고 저는 공장을 다니며 돈을 벌어야 했어요. 사이에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그나마 그 아들은 줄줄이 딸린 제 동생들이 힘을 모아 돌아가며 돌봐주어 어떻게 키우긴 했습니다. 그 덕에 제 아들은 늘 혼자였어요. 부모가 먹고 살기 바빠서 그 아이에게 그 흔한 형제 하나 만들어주지 못해 외롭게 키웠습니다. 아들에 대한 죄책감이 항상 가슴 한켠에 갖고 있어서 미안함에 아들이 원하는 건 웬만하면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남편과 제가 열심히 돈을 모았던 덕분에 저희는 쿱쿱하고 곰팡이 투성이었던 반지하에서 이사가 제법 살만한 곳으로 갔죠. 그게 무려 18년이나 걸렸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번 돈으로 목욕탕 사업을 시작했고 운때가 맞아 잘 풀려서 점차 큰 돈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되자 거칠어진 손들을 맞잡으며 말하더군요. 이제 난 당신이 일을 그만두고 우리 정환이나 잘 키웠으면 좋겠어. 요새 보니까 나쁜 녀석들하고 어울리는 것 같은데 당신이 신경 좀 써줘. 저는 돈 버느라 미처 신경 못 써줬던 아들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 그제서야 뒤늦게 아들의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고 남편의 말 맞다나 아들은 주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같더군요. 그걸 우연히 남편이 발견하고는 제게 얘기해줬던 것이었죠.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부 잘하던 아이였는데 저는 아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고 온갖 설득으로 아들의 방향을 제가 옳다 했던 누구나가 옳다 했던 길로 억지로 틀게 했습니다. 알고 보니 당시 한참 힙합이니 뭐니 춤을 추며 가수 꿈을 키우고 있었더군요. 회사 오디션도 보러 다녔는데 무지한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엄마, 저 이제 어린이 아니에요. 전 반드시 힙합 음악을 해서 유명한 가수가 될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토록 쫓았던 돈 제가 성공해서 다 벌어줄게요. 제발 절 믿어주세요. 라고 큰소리 떵떵 쳤고 저는 결국 아들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들이 원하는 것을 시켜주기 위해 기왕하면 제대로 하길 바래서 그쪽 방면의 학원까지 수소문해서 거금을 들여 등록해 주러 갔는데 갑자기 남편에게 심상찮은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전 재산 다 날아갈 것 같아. 당신이 그간 어떻게 살았는지 뻔히 아는데 내가 잘못해서 다 망쳐버렸어. 정말 미안해. 라며 심하게 흐느끼는데 그런 남편의 목소리는 생전 처음이었던지라 혹여 나쁜 생각이라도 할까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토록 승승장구했던 남편의 사업은 한순간에 폭삭 주저앉아 버렸고 남편의 말 맞다나 일궜던 사업은 당연히 넘어가 버려 저희 집마저 온통 빨간 딱지에 차압이 들어갔죠. 남편은 무책임하게도 가족들 앞에 설 면목이 없었는지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는 쪽지 한 장과 함께 호련히 자취를 감추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절망감과 상실감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고 충격을 받아 쓰러지고 말았어요.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는 제 동생들과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남긴 쪽지를 꼭 손에 쥔 채 부들부들 떨고 있다가 행여 지 엄마마저 잃을까 싶어 울면서 저를 흔들었습니다. 내 새끼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아이의 외로움이 제 뼛속 깊이 전해져 와서 저는 아들을 쓰다듬으며 엄마가 가긴 어딜 가. 엄마 새끼, 엄마 아들인 너를 두고 엄마가 대체 어딜 간다니. 아빠도 분명 뭔가 사정이 생기셔서 떠난 걸 거야. 엄마는 너 절대 외롭게 안 둬. 엄마랑 같이 아빠 기다리며 행복하게 잘 살자. 그리고 이걸로 너 학원 등록해라.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엄마가 너 어떻게든 꿈 이루게 해줄 테니까 기왕 할 거 제대로 한번 해봐라. 엄마는 우리 아들 믿어. 라며 힘겹게 웃어 보였더니 아들은 안심한 듯 제 손을 잡고 한참이나 울었습니다. 저는 한푼이 빠듯했지만 아들의 꿈을 위해서 못 먹고 못 쓰더라도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아들은 형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잘 알고 단칸방 월세집으로 이사한 날 제가 건네었던 학원비를 돌려주더라고요. 나 내 꿈 접고 그냥 공부하려고요.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가 바라는 공무원에서 착실하게 안정적으로 잘 살 테니까 지켜봐줘요. 머리가 나빠서 공부가 잘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할게요. 라고 결심한 듯 말했고 저는 형편 때문에 아들의 꿈을 짓밟게 돼버린 것만 같아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쓰였습니다. 기특한 아들을 내 품에 꼭 안아주며 울음을 꾹 눌러 참았지요. 저는 다시 생계를 위해 공장 일을 시작했고 악착같이 돈을 벌어 빚을 갚았습니다. 제가 끼니를 굽는 한이 있더라도 아들만큼은 기죽지 않게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려고 노력했어요. 더 부지런히 움직여서 돈 벌어 대학 등록금까지 제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대학을 안 간다며 남들 수능 공부하고 있을 사이 경찰 공무원 준비를 했고 최선을 다한 결과 고등학교 졸업한 그 다음 해에 경찰 공무원 시험에 떡하니 합격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둘 다 가방끈 짧은 게 한이 돼서 너만큼은 대학 공부하라고 등록금까지 떠밀어 줬더니만 아들은 한사코 마다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마음으로 난 충분해요. 제가 사회생활 잘 할 수 있게 응원이나 해주세요. 라며 얘기하는 아들을 차마 신경 못 써준 게 미안해서 그토록 하고 싶었던 꿈을 꺾은 게 미안해서 제대로 얼굴을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들은 대한민국 경찰로서 한 단계씩 성장하며 밟아 올라갔고 저도 그 사이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고 아들 이름으로 집을 해놓고서 대출금을 갚으려고 한시도 일을 쉬지 않았죠. 조금씩 숨통이 트여지자 아들에게 여기저기서 선짜리가 들어왔고 선짜리에 관심도 없던 아들이 어느 날 최고급 승용차를 끌고 제가 일하던 공장 앞까지 나타났습니다. 저는 삐까뻔쩍한 세단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차 샀냐고 물어보니 아들은 엄마에게 빨리 시승시켜주고 싶다며 옆자리에 타라고 절 당겼어요. 이거 결혼할 여자네 집에서 사준 거야. 어쩌다가 사귀게 된 여자인데 부모님까지 날 마음에 들어서 이런 것까지 사주며 결혼 날짜를 자꾸 잡자고 하더라고. 엄마도 한번 봐봐. 조만간 내가 한번 데려올게. 아들이 데려온다던 여자는 부잣집 딸로서 버젓이 외국에 유학까지 다녀온 유학파 재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디자이너로 유명한 학교를 나와 대우받으면서 일하고 있다는데 우리 아들이 결코 못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잘 살고 똑똑한 여자가 우리 아들이 어떻게 눈에 찼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혹여나 사치를 일삼으며 아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만나기도 전에 벌써 겁부터 났어요. 그런데 아들이 데려온 여자는 생각보다 참하고 수수한 여자였습니다. 디자이너라고 해서 화려할 줄만 알았더니만 단정한 스타일로 깔끔하게 와서는 제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최지혜라고 합니다. 정한 씨가 누굴 닮아서 멋지나 했더니 어머님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라고 입바른 소리까지 척척해가며 사람의 호감을 사는 법을 아는 여자였습니다. 아들과는 7개월 정도 교제했다는데 착하고 바르고 인성까지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식을 보면 그 부모까지 알아본다고 사돈어른은 넉넉한 사람이 혼수 예단하면 된다고 제가 아들 앞으로 해준 집은 그냥 저더러 살라 하며 아들은 예비 처갓집에서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살겠다더군요. 제가 홀어머니라고 멀리 가면 신경 쓰인다며 저와 멀리 떨어지지 않는 동네로 신혼집을 정했다 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없었던 며느리는 제 딸처럼 귀하게 여겨주고 싶었습니다. 상견례 때 사돈어른 내외는 제 앞에서 허리를 굽히시는데 하도 서로에게 예를 차리다 보니 머리가 바닥에 닿을 지경이었어요. 훈훈한 분위기 아래 아들의 결혼식은 마쳐졌고 저는 며느리가 저희 집에 올 때마다 귀한 손님 맞듯 대접하며 손끝에
물 하나 안 묻히게 했습니다. 그 아이는 큰 디자인 회사 직원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프리랜서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자유로웠던 애는 아들이 자주 어머니 좀 챙겨달란 말을 듣고 저희 집에 자주 들렀지만 때론 호의가 권리인 줄 안 듯 끼니 챙겨주는 식당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밥 차려주세요. 요전번에 어머니가 차린 해물찜이 딱 제 입맛에 맞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이 보내주신 꽃게랑 전복 아낌없이 넣으세요. 제가 잠시 눈 붙이고 있는 동안 다 해놓으세요. 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방 안에 들어가는데 네, 딸이라고 생각하면 상관없지만 갑자기 획 태도가 바뀌니 그건 당황스럽더라고요. 처음에는 도우려는 신용이라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차려주는 밥 먹고 손 하나 까딱 안 한 채 말도 없이 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 앞에서 친구랑 버젓이 통화를 하는데 제 앞에서 한다는 말이 나 여기 시댁이 왔지. 이상하게 시자 붙으면 평소 쭈구리들이 며느리 앞에선 왕이라도 되는 줄 안다니까. 확 세게 나가버리고 배째라고 해. 그 전에 남편부터 잘 구워 삶아야 되는 거 알지? 라고 말하며 절 아랑곳 않고 시댁을 나쁘게 말하는데 저도 시자라 그런지 참 거슬리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무릎이 아파서 아이고 다리야 이러고 부엌에서 일하다 주저앉아 버렸는데 행여나 지한테 병원비 덮어 씌우려는 줄 알았던지 모른 척하고 후딱 가버리는데 참 제가 친정 부모라도 그랬겠나 싶어서 서운했습니다. 거기다 제게 허울뿐인 작은 가방을 하나 건네주고는 자기 이름으로 된 브랜드를 런칭하고 싶다며 대놓고 돈 내놓으라며 집 담보대출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제가 처음 봤던 며느리와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게다가 더 분통 터지는 건 모든 게 아들 앞에서 일어난 일이면 상관없겠는데 우리 아들이 있을 때는 꼭 부던을 떨며 제 앞에선 온갖 아양을 부리고는 천사표 며느리의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어머니, 다리 아프신데 부엌에서 그러시지 마시고 거실에서 TV라도 좀 보세요. 제가 늘 했던 것처럼 재료 손질이며 설거지까지 다 해놓을 테니까 어머니는 아무 염려 마세요. 라는데 저는 여느 모습이나 상관없었지만 한편으론 어이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꾹 눌러 참고 행여 아들 앞에서 무안할까 싶어 뒤에서 며느리를 불러 좋은 말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아가야, 우리 아들 앞에서도 내게 편안히 하던 것처럼 하면 된다. 다 한 가족인데 너 편하게 있는다고 우리 아들이랑 내가 뭐라 하든 어차피 한 가족이니까 돈이 필요하면 내게 그럴 게 아니라 네 남편이랑 터놓고 얘기해보면 어떻겠니? 그런데 우습게도 며느리는 난데없이 눈이 돌아서는 기가 막힌 듯 저를 쏘아보다가 입을 다물며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야말로 뭔가 잘못됐나 싶어 몇 번이나 돌이켜보며 신경 썼습니다만 딱히 무슨 말을 잘못했는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냥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 저는 며느리가 걱정되어 아들에게 연락을 할까 말까 노심초사한 마음으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느닷없이 바깥사돈 어른이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간만에 연락 온 사돈이라 좋게 받았는데 바깥사돈은 잔뜩 날이 서 있더라고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상견례 때는 우리 딸을 귀한 손님으로 대해주겠다면서 지금 결혼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시집살이를 시키려 들어요? 내가 그러라고 당신 옆에 집에서 보냈는 줄 알아요? 못 배우셔서 그런지 아주 가방끈 짧은 티를 팍팍 내시네요. 이래서 사람이 배워야 한다니까. 요즘 어떤 세상인데. 저는 바깥사돈이 무슨 오해를 하나 싶어 되도록 분위기를 풀고 가려 했지만 이미 귀닫은 사돈에게 통할리 만무했습니다. 며느리나 바깥사돈이나 이상하게 제 의도와는 다르게 자꾸만 절 몰고 가는 게 불쾌했어요. 특히나 말끝마다 남편이 실종된 걸 모두 다 제 탓으로 생트집을 잡고 집안이 형편없다고 들먹이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저는 당장에 며느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도대체 네 부모한테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전했는지 말해보라며 다그쳤습니다. 근데 아들이 뺏어서 대신 받더라고요. 아들 역시 목소리가 썩 좋아 보이질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그만하세요. 출근도 안 하고
어머니께 밉보였다며 억울하다고 내내 울고 있는데 계속 끼니도 굶고 안쓰러워 죽겠어요. 어머니를 잘 아니까 제가 뭐라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아내가 많이 속상한 것 같아요. 아들은 제 신경을 거스를까봐 애둘러서 얘기했지만 느낌이 쎄하더군요. 저는 그 애를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 신혼집으로 갔는데 때마침 바깥 사돈 어른들이랑 한자리에 모여 있더라고요. 제 아들 녀석은 무릎 꿇은 채 사돈 어른한테 죄송하다고 사죄하는 것 같았고 며느리는 온갖 피해자 코스프레하며 울고 있었네요. 기세등등하게 내 아들을 잡고 있는 사돈들을 보자 울컥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리 아들 무릎 꿇려 놓으시고 뭐 하시는 거세요? 사위도 아들인데 너무 경우 없으신 거 아닌가요? 경우 찾으시는 양반이 어딜 남의 집 딸을 그런 식으로 함부로 대해? 우리 딸 외국물 먹고 잘 나가는 디자이너야. 딸이 하도 당신 아들 좋다 해서 결혼시켰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뭐예요? 이놈의 영감탱이가 뚫린 입이라고 어딜 감히 함부로. 저는 달려가서 바깥사돈의 멱살을 잡아 틀었고 역으로 안사돈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를 본 아들이 제 앞으로 와서 저를 보호했고 사돈과 며느리까지 합세해서 저희 모자에게 달려들었죠. 이에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분풀이가 끝나자 바깥사돈은 숨을 고르게 하고 다시 한번 내 딸한테 못된 짓 하면 나 가만 안 있어. 라며 제게 온갖 험한 말을 하는데 서러움에 눈물이 나서 미치겠더라고요. 이럴 때 남편이라도 있었으면 든든하게 의지라도 됐을 텐데 어디서 막대 먹은 며느리와 사돈을 만나서 말꼬투리 하나 늘어잡고 이렇게 사람을 핍박을 해대는데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아들과는 점차 멀어졌어요. 아들은 초반에 가끔 제게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는 했는데 일에 치이고 가정일에 치이니 지 생활하느라 저와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들의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서 전화할 때는 며느리가 중간에 끊어버리는지 툭툭 끊겼습니다. 야속한 녀석은 어미보단 제 생활이 우선이었나 봅니다. 이대로 아들을 다신 못 보는 걸까 숨죽여 울고는 했는데 어느 날 바깥사돈의 환갑잔치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크고 좋은 곳에서 한다며 톡에 버젓이 있는데 마음이 아팠던 건 바로 사라진 남편도 올해 딱 환갑이 되었거든요. 도대체 10년 전에 사라져서 어디서 무엇하고 지내는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사돈과 이리 지내면 안 되겠다 싶어 저는 백화점 가서 명품 모자를 사와가지고선 환갑잔치를 핑계삼아 화해를 시도해보려 가기로 했어요. 그 전에 연락을 하도 안 받아서 그냥 편지 적은 것과 선물만 전해주려 기웃거리고 있었는데 사돈 내외가 곱디고 온 한복을 차려입고서 저를 진노한 얼굴로 보고 있더라고요. 오해를 풀 겸 싶어서 저는 애써 웃으며 가져온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참했죠. 참, 아주 기분 다 망쳤네. 이 싸구려를 어디다가 걸치라고. 바깥사돈이 제게 억하심정으로 삿대질을 하며 제가 드린 선물을 보지도 않고 바닥에 패대기 치며 밟아버렸습니다. 제가 하도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기껏 화해를 청하려 온 사람의 성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망신주며 비참하게 만든 사돈을 보며 그리고 초라한 제 모습을 지켜볼 아들의 얼굴을 봐서라도 그 자리에 저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는 이 사람들하고 더 이상 엮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온몸이 떨리는 상태에서 간신히 정신을 치켜 세우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장소를 빠져나가려 할 때 그때 누군가가 영웅처럼 나타나서 그 바깥사돈 영감의 멱살을 잡아 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선 제 손을 잡아주는 이가 있었는데 바로 꿈에서도 그리워했던 제 아들이었어요. 저를 힘있게 부축하며 어깨를 잡는 아들의 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와중에 뜬금포로 나타났던 번거지 모자를 깊숙이 눌러쓴 남자는 바깥사돈과 함께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육탄전을 벌였고 주변 사람들이 다급함에 경찰을 부르려고 하는데 바깥사돈은 불리한 와중에서도 필사적으로 경찰을 부르면 안 된다고 외치더군요.
근데 번거지 모자 남자가 뭔가 느낌이 낯이 익었습니다. 속이 시원할 정도로 타작을 벌이고 있는 사람을 보며 저는 이상한 예감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는데 순간 그의 모자가 벗겨지며 얼굴이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네, 바로 그는 10년 전에 실종된 바로 내 남편이었던 거예요. 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듯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는 저를 다독거려주며 묵묵히 보기만 했습니다. 내 남편은 기진맥진해버린 바깥사돈에게 떠나갈 듯 소리를 치더군요. 드디어 10년 만에 사기꾼을 잡았네. 내 전 재산 사기치고 딸년 유학 보내고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네. 내가 뒤에서 우리 마누라한테 어디까지 하나 지켜봤는데 우리 아들은 탐나고 우리 마누라는 짐같이 느껴졌냐? 에라이 천벌 받을 것들. 됐고 내 전 재산 사기친 거 다시 내놔. 오늘이 딱 네 놈 공소시효 끝나기 이틀 전이다 이놈아. 라고 하자 이미 아들이 부른 경찰이 들이닥쳤고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얼음이 되어서 이 하늘이 두 쪽 날 만한 사건을 지켜보았습니다. 뒤늦게 보니 10년 전 저희 전 재산을 홀랑 빼돌려 달아난 그 사기꾼이 바로 그 바깥 사돈 양반이더라고요. 아들 역시 경찰이 된 게 실종된 아버지와 사기친 사기꾼을 잡으려고 했던 거였고 끈질기게 추격하다가 며느리를 만나서 일부러 접근한 거였습니다. 끝내는 사기꾼 주변을 배회하던 지 아버지와 재회했던 거고요. 모든 게 엉켜있던 퍼즐이 딱 맞아 떨어지며 저는 아들과 남편의 든든한 두 남자 밑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야만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무너진 그 심정을 아무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사기꾼을 잡으려고 결혼으로 사기친 아들과 아내에게 세월로 사기를 친 남편 또한 제게로 상처로 남았을 뿐이었네요. 배신감에 분하고 원통해서 원수 보듯 하자 아들과 남편은 제게 죄인처럼 사죄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나도 10년 동안 길거리에서 노숙하며 힘들었어. 눈앞에 사기꾼이 버젓이 있는데도 힘이 없어 잡질 못하고 증거가 없다는 걸로 빠져나가고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사기꾼 놈 때문에 미칠 지경이었다고. 다행히 아들 녀석이 경찰이 되어서 나랑 한뜻인 걸 알게 되었고 아들의 도움으로 집안에서 증거 찾아서 공소시효 이틀 전에 놓을 수 있었던 거야. 라며 속 시원해 했는데 잃은 게 더 많았던 그 복수는 도대체 누굴 위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그동안 10년 동안 사기꾼을 기어코 찾아내서 끝내는 엄벌에 처한 남편과 아들이 대단했지만 저한테는 잃어버린 10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내가 맘졸인 거 생각하면 살아생전 다 못 갚을 남편이 원망스럽고 미웠죠. 그놈의 사기꾼 덕분에 남편과 저는 10년의 인생을 잃었고 아들은 꿈을 잃고 이웃남 딱지를 붙였지만 그들은 복수를 이뤘다며 통쾌하다고 영웅담처럼 얘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죠. 복수 때문에 떨어져 있던 그 10년 때문에 아들과 아버지 사이가 무척이나 어색하다는 걸요. 좋아도 좋은 게 아니라 시원해도 시원한 게 아니네요. 그저 잃어버린 10년이 가슴 아플 뿐. 아무튼 가족들이 모였으니 다시 한 걸음씩 새 출발을 해나가야겠죠. 부디 10년 동안 어긋났던 우리 가족이 다시 한번 화합하며 잘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